안녕하십니까. 낙농가를 위해 소개해주는 남자 낙소남 이근영 대장입니다.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조합원님들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과제는 성형심사입니다. 그동안 유능력 검정 사업을 많이 이용하셨는데요. 성형심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성형심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좋은 정보를 주실 한국종축계량협회 충남세종 담당하시고 계시는 조명현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조합원님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종축계량협회 조명현 과장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조합원님들 많이 뵙고 계시죠? 네. 충남 담당하시면서. 네. 예. 이제 성형심사가 조합원님들한테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소 성형심사는 우수한 후대축을 생산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인데요. 개체가 갖고 있는 장단점들을 파악하고 그 개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모를 선택해서 우수한 후대축을 생산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크게는 4가지 부위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엉덩이하고 유방, 유용, 강건성, 지제 부분을 보게 되고, 세부적으로는 24개의 세부 형질과 29가지 결점 형질,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럼 성형심사를 통해서 저희 조합원님들은 좀 우수한 정액을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개체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체크하고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앞발을 찾는 거에 앞발 종모를 찾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자리를 좀 이동해서 이제 직접 성형심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앞에서 성형심사를 할 때 크게 4부위를 심사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엉덩이부터 어떤 부위를 보고 평가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엉덩이 부위는 요각에서 좌골로 이르는 기울기를 먼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요각에서 좌골에 이르는 기울기가 좌골이 약 한 5cm 정도 낮은 것을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강건성이라는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 등선의 고름과 장갈비의 강함, 이 부분을 같이 평가를 하게 되고요. 허리 강건성에 이어서 엉덩이 너비 부분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엉덩이 너비는 좌골의 안쪽 폭을 보고 이쪽이 얼마나 넓게 형성되느냐, 이 부분을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엉덩이 구조가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번식에 가장 영향을 크게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적당한 기울기, 어느 정도의 넓은 폭, 그리고 허리의 강건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다음은 뒷유방 부분인데 아마 목장에 있는 차규소들을 비교하다 보면 사장님들도 쉽게 느끼실 수 있을 부분인 건데, 뒷유방이 어떤 애들은 시작 지점이 높은 애들이 있고 상당히 낮게 시작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뒷유방이 시작 지점이 높을수록 뒷유방을 담아갈 수 있는 용적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뒷유방 시작 지점이 얼마나 높게 시작하냐 낮게 시작하냐는 뒷유방 높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용적을 담을 수 있는 너비가 얼마나 또 넓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또 보게 되고, 그리고 유방을 가운데서 지탱하고 있는 정중 제 인대 부분, 이 부분이 얼마나 강하게 잡혀져 있냐, 이런 부분을 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 유방 바닥면이 여기 보이는 툭 튀어나온 비절 부분에서 얼마나 위로 바닥면이 형성이 돼 있냐, 밑으로 처지게 돼 있냐, 이런 부분을 또 다시 평가하게 되고요. 다음은 유방 부분인데요. 유방 부분에서는 앞유방 튼성을 먼저 보게 되는데, 보통 차기수들을 보다 보면 앞유방이 강하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은 앞유방이 길게 복격적으로 뻗으면서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 앞유방 구축성을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운드가 생기고 앞유방이 당연히 나이가 먹으면서 앞유방이 라운드가 생겨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강한 애들은 그래도 뭐 처짐 정도가 천천히 나타나게 되고요. 유두 위치 부분을 또 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개량된 소들의 좀 안 좋은 특징인데 뒷유두가 좀 많이 좀 붙어가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두 위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평가하게 되고, 그다음 앞유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유두가 얼마나 또 길이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또 평가하게 됩니다. 이어서 유두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데, 유두가 얼마나 정 가운데에 위치하는지, 안쪽으로 몰리는지, 바깥쪽으로 형성되는지 이 부분을 유두 위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에 좀 개량이 된 소들 중에 좀 안 좋게 보이는 부분들이 뒷유두가 좀 많이 안쪽으로 붙거나 크로스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중요한 부분들이 종모 선정에 있어서 유두가 가급적이면 벌어지는 형태의 종모들을 선정하는 부분도 많이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어서 유방질 부분을 보게 되는데, 유방질 부분은 겉면에 발달하는 정맥 부분, 그리고 얼마나 유방이 탄력적으로 형성이 되냐,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착유 속도하고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용 강건성 부분인데, 첫 번째로 키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키는 요각에서 등선이 이르는 십자부고 요 지점의 높이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부가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느냐, 전부의 높이를 또 평가하게 되는데, 이게 기각 부분에 대한 높이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젖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인 건데, 예각성이라는 부분은 먹는 부분이 얼마나 젖으로 많이 가는지, 자기 몸을 챙기는 쪽으로 가는지 효율성을 평가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젖소의 가장 이상적인 예각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갈비의 방향이 엉덩이로 좀 많이 누우면서 갈비 간격도 넓고 뼈의 품질도 평평하게 형성되고 활력 있게, 활처럼 둥구스름한 몸을 표현하는 그런 활력이 표현되는 소들이 상당히 효율적인 몸을 갖고 있는 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신 부분을 또 평가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소에서 엔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이 얼마나 또 깊게 형성되고 강하게 넓게 형성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앞 다리 사이를 평가하는 가슴 너비 부분이 있는데, 가슴 너비는 이쪽 위치가 심장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이 넓게 형성돼야 얘네들이 젖을 많이 만들면서도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엔진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이 또 넓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유 단계에 따라서 얘가 어느 정도의 BCS를 표현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제 부분을 평가하게 되는데, 먼저 앞 발굽의 기울기가 얼마나 형성이 되냐, 뒷굽이 또 얼마나 깊게 혹은 또 낮게 형성되고 있는지, 뼈의 뼈질이라 그래서 또 정강이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쪽이 얼마나 평평하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게 되는데, 이 정강이 부분의 평평도에 따라서 앞에서 유용 강건성에서 말씀드렸던 그 예각적인 부분들, 먹는 부분이 젖으로 가는 형질이 있냐, 살이 붙는 형질이 있냐, 그 부분하고 예각성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 건데, 이쪽 정강이 부분이 평평하게 형성되는 애들일수록 좀 젖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형질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본 뒷다리를 또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목장에서 보는 소들이 다리가 좀 틀어지는 형태를 보이는 것들이 있고, 일자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건데, 당연히 다리가 틀어지게 되면 나타내는 문제점들이, 일단 보행에도 불편한 부분들이 만들어지지만 뒷유방을 눌러버리는 형질들이 다리가 틀어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뒷유방이 눌리면 당연히 처지는 속도도 빨라지게 하고 유방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부분들이 빨라지기 때문에
다리가 틀어지지 않고 일자로 서는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이상적인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다리의 정도가 얼마나 쿠션을 작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관절이 적당한 구비를 보여주는지 그 부분도 같이 보게 됩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 뭐 짧게나마 좀 많이 배워봤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점수를 안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한번 점수를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점수를 한번 매겨봤는데요. 이거 점수 매기는 게 조금 더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왔어요? 저는 87점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 조합원님 댁이라고 너무 점수를 많이 후하게 주신 것 같은데 예. 한번 보면서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네. 평가하시는 분들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상적인 엉덩이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엉덩이 너비도 얘가 지금 이산에 3년 8개월 된 나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체성장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약간 아쉽다고 할 수 있는 엉덩이 구조에서는 약간 허리가 조금 결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허리는 아니다는 거. 그 부분만 약간 좀 아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은 엉덩이 구조이고요. 그리고 주방으로 좀 넘어가면 이 앞주방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라운드가 생기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앞유방이 좀 더 강하게 붙어줬으면 더 훌륭한 유방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게 되는 부분이고 뒷유방 부분에서는 뒷유방 높이 부분이 좀 더 욕심이 좀 나는 부분 근데 상당히 좋은 유방이기는 해요. 상당히 뒷유방 용적도 상당히 넓고 인데도 요 가운데를 보시면 골이 깊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이제 안에 깊이 좀. 그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잡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좋고 유방 겉면도 상당히 탄력적이고 좋은 유방이에요. 상당히 상유 속도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굉장히 탄력적이고 좋은 유방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약간 이 소 같은 경우도 유방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찾는다라고 하면 뒷유두가 좀 안쪽으로 형성되고 있는 게 좀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는 앞유두까지도 약간 안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게 더 많이 진행이 되는 형태로 된다 하면 착유하는데 많이 불편함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용 강건성 부분으로 넘어와서 상당히 키나 체성장이 상당히 좋은 형태예요. 상당히 키도 크고 전부 발달도 상당히 좋고 앞가슴도 상당히 넓게 형성되면서 체심도 나오고 특히나 이 소에서 상당히 좋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각성 부분인데 예를 보면 상당히 발비 방향도 엉덩이로 많이 누우면서 발비 간격도 상당히 넓게 형성되면서 젖을 되게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몸에서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 소 같은 경우는 뭐 옆에서 봤을 때 뭐 적당한 기울기의 발굽, 그리고 뒤꿈치, 적당한 구비의 옆에서 본 뒷다리 각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은데 이쪽 뒤에서 봤을 때 다리가 약간 좀 틀어져서 서는 그런 각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 뒤에서 봤을 때 이쪽이 다리가 발굽 방향이 많이 좀 틀어져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세들이 보행에도 좀 불편한 부분들을 만들고 뒷유방을 또 눌러버리게 돼서 유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리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87점을 주셨는데 이산에서 87점 정도가 나오는 거면 엄청나게 우수한 스타트인데 얘도 엄청나게 좋은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좀 몇 가지 단점들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점수가 좀 많은 14점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우수한 후대축을 받기 위한 1차 과정이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표시된 단점들을 찾았으니까 얘가 낳는 새끼들은 요 단점들까지 보완이 되고 이 장점을 그대로 이어서 갈 수 있는 얘에 맞는 아빠를 찾는 그 과정, 그 부분이 이제 후에 또 진행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84점도 대단히 높은 점수입니다. 많이 높은 점수고요. 80점 이상 그룹이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의 선형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평균 점수만 본다 해도 80점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80점 이상 그룹을 만든다라고 하면 우수한 소고 우수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복장에서 이 사장님은 어떤 다음 정액을 쓰셔야 할까요? 정액 선정에 있어서? 일단 전반적으로 예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좀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생산 부분 성적은 평이하게 유지하되 뒷유두가 좀 넓게 형성되는 스타일, 그리고 뒷다리가 좀 일자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성적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모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듣겠습니다. 네, 앞에서 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개체가 갖고 있는 단점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이제 후대축을 생산하기 위한 종모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사장님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안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협장에게서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 번호가 좀 바뀌면서도 같은 아빠에서 생산된 그런 종모들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글이라는 아들소가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 중에 340이나 343, 342번 소들이 같은 같은 아빠에서 태어난 아들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번호만 바꿔가지고는 근친을 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합에서 검정원 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혈통 등록이 있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교배표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심사가 끝난 이후에 혈통에 대한 근친 관계되는 부분들도 같이 출력을 해서 현장 컨설팅 자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받아보시면서 목장 경영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심사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기존에 등록을 하면서 만들어 왔던 혈통 자료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참여를 해주셨으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과장님 무더운 여름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조합원님께 오늘 영상 찍으신 소감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설명하는데 많이 또 부족함도 느끼고 시간도 많이 좀 짧게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보를 비대면으로나마 좀 농가에 좀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끝까지 봐주신 조합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